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3일간의 거래 정지를 마치고 어제 재상장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최고가 18%대였나요? 거의 한 20%대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뭐 10%이나 11, 10, 한 2% 정도를 추락을 해서 뭐 결국에는 한 7.5% 정도 올랐습니다만, 만약에 최고가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현재 지금 마이너스 한 10, 오늘도 살짝 약보합이었으니까 거의 13%, 14% 정도 손실을 입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지금 카카오 일찌감치 매수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 엄청 되시는 이제 구간일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어제 공시가 나왔고, 오늘 각종 뭐 수급과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들 쏟아냈던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과 어, K큐브 홀딩스의 이제 블록 딜까지 나오면서 지금 타이밍이 묘하게 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은 엄청나게 꼬여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거래량이 거의 뭐 1000만 주 가까이, 900 몇만 주 오늘도 거래가 됐는데, 뭐 물론 블록들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까? 과연 카카오가 이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고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외치고 있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나 전망처럼 주가가 계속 잘 가게 될지, 원래 뭐 굉장히 걱정할 구간이 전혀 아니고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사이에 좀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언젠가 가겠죠. 또 뭐 셀트리온이 그렇듯이 항상 최고의 종목, 최고의 기업이 늘 최고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 뭐 주식시장의 어떤 참 생리 같은 거죠. 카카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어제 오늘 지금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 카카오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타당한 걱정이고, 지금 굉장히 애먹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구간이지만, 또 중장기로 뭐 올라가겠지 하고,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되는 주가에서 증권사들은 지금 14만 원까지도 지금 내다보는, 이 액면 분할 전에 7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13만 2천 원까지 2,500원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13만 원이 목표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뭐 14나 뭐 13만 5천이나 뭐 14만 5천이나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러면 리포트를 내지 말거나.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고, 마치 목표 주가를 보면은 14만 원까지 금방 갈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과연 갈 수 있을까를 좀 우려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카카오에 좀 어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정리하고, 오늘 나왔던 공시와 또 블록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앞으로 주가도 좀 전망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제 좀 타이밍을 놓쳤고, 좀 밤에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이제 또 블록딜까지 추가로 내용을 이제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우선 오늘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25종목이 오르고 310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1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07종목이 오르고 585종목이 빠져서 0.78% 올랐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했고, 외국인도 코스피 매수했고,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중국 경제 지표의 예상치 하회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출회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 원화 강세 폭이 확대되면서 5일 연속 상승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몇 가지 좀 의미하는 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계속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락세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은 미국의 완승에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도 미국은 굉장히 좋은데 중국이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요. 그 자체가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증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하면 우리 증시가 보통 상승 출발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기도 했지만 중국 증시의 영향을 장중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며칠 계속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고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한 다음에 중간에 눌리는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더불어 중국 증시까지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그 나스닥 바이오테크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의 영향으로 제약과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상승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시총상 위주 코스피 시총상 위주를 보면요. 삼성전자 이제 약보합, SK하이닉스 보합, 네이버,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3바까지가 다 올랐고 카카오가 그 뒤에 1.24% 오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뭐 장 초반에 11만 뭐 6천 원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하락세를 좀 진정시키면서 반등을 보여줘서 12만 원 넘어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조금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뉴스 보면은 이제 일단 블록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액면 분할 직후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카카오 주식 172만 8,600주가량을 11만 5,7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KQ홀딩스도 259만 2,900주를 같은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억 원 정도 마련을 해서 이거를 이제 기부를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이 카카오 의장이 이제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편인데 다만 조금 이제 시점이 조금 아쉽죠. 시점이 하필이면 그 급등 나오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급등하고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등락이 컸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블록딜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블록딜이 나왔기 때문에 블록딜 그 자체의 악재도 있지만 일단 이 블록딜이 안 나왔으면 대주주 소유이기 때문에 이 융통이 안 되는 주식이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기간을 거쳐서 뭐 지금 그 45일 또 90일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서 그 보호 예수가 걸렸지만 어쨌든 45일 한 달 반밖에 안 되고 90일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이번에 풀린 물량이 45일과 3개월 뒤에는 전량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희석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보통 나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워낙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이 일정 부분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당연하죠. 지금 전망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지금 카카오보다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뭐 카카오가 거의 우리 코스피 시장 지금 이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점까지 내려왔네. 싸네.
사야지 하는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뭐 매수 뭐 얼마든지 받아줄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걱정 없이 가격을 많이 빼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반등을 시도했고 고작 이제 한 1%대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자체는 크게 뭐 불안해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그 3개월 정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이 뭐 이제 블록딜 물량이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계속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뛰어오르기만 했던 그 주가 자체가 약간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하면서 어제 현대차 제치고 이제 시총 상위 6위까지 올라갔는데 네이버와의 시총 그 격차도 지금 한 10조 원 정도 차이 나나요? 더블 스코어였는데 그래서 그 지난해 4월 말에 14위, 16조 원 정도 시총이 16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53조 원, 그러니까 거의 3.5배 정도가 올랐죠. 그 사이에 네이버도 2배 올랐는데요. 32조 원에서 64조 원으로 2배 올랐는데 워낙 카카오가 빨리 쫓아오니까 이제 11조 원 정도, 10조 몇천억 정도 차이가 이제 납니다. 그래서 금세 쫓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현대차가 어제 기준으로 이제 49조 원이니까 갑자기 큰 폭의 격차를 보이면서 뛰어 올랐고 뭐 삼성 SDI 다 마찬가지로 어, 아주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걸 그래프로 이제 그렸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위아래 이제 위에 초록색이 네이버, 아래쪽 카카오가 노란색이 카카오인데 주가가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래프 보면 주가 흐름이 이렇게 6배, 카카오는 6배 오르고 네이버는 한 2배쯤 올랐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대로 알 수가 있죠. 시총 차이가 이제 좁혀지고 있다. 이걸 말한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게 호재다. 지금 카카오는 9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11% 기록했고 올해 15%대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된다. 그런데 네이버는 더 좋아요. 네이버는 완전히 이제 어떤 그 슈퍼 뭐랄까요 클래스의 반열에 올랐죠. 지금 23% 정도 영업이익률을 작년에 올렸는데 이제 올해는 조금 떨어져서 한 20%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카오보다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좋다. 이건 뭐냐면요. 네이버는 이미 1등인 거예요. 네이버는 뭐 타의 추종을 거의 뭐 불허할 정도의 어떤 그 좋은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지점까지 왔다. 카카오는 뭐냐면 2등 하고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1등을 추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열사를 막 늘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먹을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1등에 올라선 네이버, 이제 안정세로 가는 네이버보다 앞으로 돈을 더 벌어들일 것처럼 보이는 카카오가 좀 더 매력적인 겁니다. 이건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의 딱 이 단면을 봤을 때 네이버는 이미 1등에 올라가서 아주 뭐 훌륭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는 애. 카카오는 2등 아니면 3등 정도에서 1등 하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이미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카카오가. 그래서 사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네이버도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들의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 증권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 자체가 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지나치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뭐 셀트리온 같은 좀 뭐 아주 그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신뢰를 잃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3조, 4조 원 정도로 평가했던 것을
미국 시장에서 바로 100조 원 가치를 인정받은 이 잠재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그 든든한 뒷배를 쳐주는 그 이 양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3조, 4조, 뭐 30조, 40조도 2배, 3배 차이가 나는 건데 3조, 4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박하게 평가를 하다가 쿠팡이 미국 가니까 그때서야 와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것이 좀 그런 그러니까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런 성장 잠재력이 큰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앞으로 그 훨씬 더 높은 실제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그 이 블록딜이 이제 나왔는데 김범수 의장과 K큐브 홀딩스의 둘이 합쳐서 432만 주, K큐브 홀딩스가 한 260만 주 정도를 이제 팔아치웠죠. 블록딜로. 오늘 이 블록딜의 이 주관사가 JP모건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시 자료 보면은 이제 뭐 김범수 의장 친인척 또 회사 간부들 등등이 이제 많이 대거 샀고 그러나 뭐 수백만 주를 다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 지분의 90일의 보호 예수 기간이 설정되는데 90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친인척이나 이 고위 간부들 등등에는 45일부터 90일까지 차등해서 이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까지 해서 오늘 물량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45일 한 달 반 이후부터는 이제 이 블록딜 물량이 시중에 나올 부담이 좀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공시 좀 자세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4월 16일 옆에 보시면은 6개 공시가 나왔는데 다 이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등등 해서 카카오, 김범수, 뭐 조수용, 여민수, K큐브 홀딩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자 김범수 의장 거를 하나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고자가 누구냐, 한글로 김범수고 뭐 이렇고 몇 년생이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세부 변동 내역을 눌러보면 밑에 이 주식 분할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거니까 시간 외 매매하고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잖아요. 4월 20일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 가산되는 날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0일자로 이렇게 변동일이 있다는 거고 172만 8,608주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 근데 참 부러운 게 이걸 보면서도 이 172만 8,608주를 팔았는데도 아직도 5,90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참 뭐 부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 팔고 사고 이제 김범수 의장과 K큐브 홀딩스는 마이너스고 나머지 임원들은 플러스가 된 상황이 굉장히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뭐 몇십 주 몇백 주에서 많게는 뭐 천주 단위인가 아까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주식 변동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에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블록딜이 나오고 굉장히 악재가 막 나온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시간외에서는 0.84%가 올랐습니다. 1,000원이 올랐는데요. 그 지금 카카오의 1,000원은 뭐 액면 분할 전에 5,000원이니까 오늘도 아까 뭐 4,000원, 5,000원 막 왔다 갔다 빠질 때 25,000원씩 빠지는 거였잖아요. 그만큼의 그걸 5를 이제 곱해 보면 굉장히 큰 폭의 변화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기어코 시간에서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만 보면요. 굉장히 안 좋게 악재라는 것 분명히 맞았습니다. 장 출발할 때 3%대까지 막 빠져나가다가 이제 이걸 끌어올리는 거죠. 왜? 내가 안 사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살 거니까요. 그래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시간외까지 갔을 때 12만 원에 이제 왔다. 어제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빠지는 그 자리, 그죠? 12만 아주 변동성이 큰 그 변곡점 자리가 12만 원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13만 2천 원대까지 가야 하는데 그거를 그 구간도 굉장히 멀지만 거기까지 펼쳐져 있을 이 어제 개인만 엄청 샀잖아요. 외국인과 기관 판 거 기억나시죠?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 거기에 이제 매물대를 그걸 돌파하려면 상당히 큰 폭의 힘이, 에너지가,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야금야금 잡아먹으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자, 수급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수급 보면 거래량이 어제 1700만 주, 오늘 1370만 주인데 자, 개인 102만 주 샀죠. 외국인 138만 주 샀죠. 기관 18만 주 샀죠. 다 샀네? 왜 개인, 외국인, 기관이 다 샀네? 이상하잖아요. 주가는 빠졌고요. 그쵸? 자, 쭉 오른쪽으로 가. 제가 평소에는 사모펀드까지 끊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 기타 법인의 내용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260만 주를 팔아치운 기타 법인이 있네요. 누구였죠? 아까 259만 몇천 주 했던 그 KQ홀딩스와 이제 어떤 그 소수 좀 몇 개 합쳐갖고 260만 한 1000주 정도를 팔아치운 겁니다. KQ홀딩스가 대부분이죠 여기에. 그래서 이 물량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공시 내용만 보면은 김범수 의장의 뭐 친인척, 그다음에 그 저 회사의 간부들 뭐 이런 분들이 쭉 이제 매수를 한 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많지 않죠. 다 소화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은요, 원래 그 정규 시장에서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매매 물량을 이제 더했더니 이렇게 플러스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의 매매가 방금 보여드렸던 1000원 올랐던 오후 시간의 매매가 아니라 이제 오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규 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오늘 그 강한 매도세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좀 그 약간의 매수를 했고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의 흐름은 사실은 이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시간에도 좀 빠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됐는데 1000원이 올라서 이제 내일 그 오전장의 흐름은 카카오는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뭐 무지막지하게 팔아치웠던 95만 주를 팔아치웠던 연기금, 또 73만 주를 팔아치웠던 금투, 또 22만 주를 팔아치웠던 투신이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 기관이 이제 매수하는 패턴을 확인한 뒤에는 이제 뭐 외국인도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 패턴을 봤을 때 오늘 장중에 좋지 않았지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타 법인 260만 주 이거는 이제 여기 KQ홀딩스의 이 세부 변동 내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259만 2,913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 이제 일부 다른 물량이 조금 더 더해진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상기 시간외 매매는 2021년 4월 16일 체결되었으며 결제일은 4월 20일입니다. 해서 20일로 변동일이 잡힌 겁니다. 오늘 체결된 이후에 3거래일 뒤에 이제 체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KQ홀딩스의 얘기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제 윗골이 길게 달고 이 13만 2,500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완전히 뭐 빠져 내려왔죠. 오늘 안 좋게 출발을 했다가 3% 넘게 빠졌다가 결국에 쭉 끌어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단 끝이 5일선이에요. 5일선. 무슨 11선, 21선도 아니고요.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딱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 급등,
완전 뭐 엄청난 급등 추세가 하나도 안 꺾인 거예요. 어제 오늘 이 급변을 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 정도의 이런 이제 조정 아니면은 저 단기 좀 눌림목 이런 어제 오늘 같은 상황은요, 상당히 그 괜찮은 아주 그 건전한 그런 흐름이다,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이 안 깨졌어요.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매물대 옆에 보시면요, 지금 12.7%를 지금 3개월 매물대에서 12.7%를 단숨에 차지해버린 그 맨 위에 매물대가 이제 12만 원대 언저리에 딱 걸쳐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제 사이에 지금 생긴 매물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매물대 그 위쪽에 지금 저 윗골이 달고 있는 매물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매물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3만 2,500원까지 쭉 널려 있을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거다. 그걸 좀 막아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이 되면은 살짝 이제 조정이 좀 더 한 5일선 밑에 한 11선까지 원래 내려오는 패턴이 보통 일반적인데, 카카오의 지금 흐름은 워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5일선 뭐 하단에서 5일선 지지를 받고 상단에 뭐 윗꼬리가 살짝 달렸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에 뭐 약간 더 이제 이걸 뭐 빠지거나 한다기보다는 그냥 횡보하는 정도로 위아래 부딪히는 그 어떤 그 위아래 위쪽과 아래쪽,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힘과 하락하려는 힘이 좀 비슷하게 계속 올라가려 하면 끌어내리고 내려가려 하면 끌어올리고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지점이 됐을 때 팍팍팍 튀면서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냐면 지금 이동 평균선들이 주가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격도가 많이 좁혀졌을 때는 이 매물대를 소화해 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5일, 90일 하는 그 보호예수 즈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씩 탁탁 이제 출렁이는 그런 지점이 될 겁니다. 지금 4월 이제 20일자니까 45일 하면은 이제 5월, 6월 초 첫째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5월 한 달간 뭐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6월 첫째 주 정도에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려가는 그런 지점.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이제 이 오늘 낮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규 장에 있었던 그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장 마치고 시간외나 또 이 일봉 차트상의 이평선과 뭐 매물대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우려할 구간이 아니다. 일단 어, 아주 충분히 상식적이고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뭐 조정을 받은 뭐 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물려 있지만 그죠? 근데 사실 차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급등하는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블록들이 나오고 예고가 됐고 나왔던 이제 오늘 그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제 요약한 건데요.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를 했고,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줄줄이 나올 카카오의 목표 주가는요, 최하 13만 5천 원일 겁니다. 그리고 14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제 13만 2,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뭐 기존의 목표 주가보다 아마 낮추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진 않을 거고요. 카카오 실적 개선과 자회사 상장 모멘텀. 지금 뭐 실적 개선도 실적 개선인데요. 상장 모멘텀 때문에 지금 당장 갈 겁니다. 지금 워낙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미국에 간다는 둥, 뭐 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이제 뭐 두나무 같은 뭐 그런 거 지금 상장한다고 하는 것들이 카카오 뭐 뱅크나 이런 것들이 뭐 크래프톤까지도 그렇죠. 두나무도 그렇고 뭐 툭하면 20조 원, 툭하면 30조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지분 가치의 수혜 이런 것들을 카카오가 누리게 될 텐데 저는 이 실적 개선도 좋지 당연하고 뭐 너무나 좋은 얘기지만 상장 모멘텀이 지금 앞으로의 이 13만 2,500원이라는 지금 전 고점 어제 만들어낸 그 전 고점을 뚫는 그것도 가볍게 뚫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뭐 리포트 내용은 보면은 뭐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이어질 거고 그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 영업이익률도 9분기 연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그리고 뭐 수익성 개선되는 그런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카카오페이도 이달 내에 접수할 전망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상장 가능성 제기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두나무 무슨 크래프트원 같은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장 그 종목들이 상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질 거라서 지금은 그 상장하는 그 계열사와 이제 투자사의 상장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 엄청나잖아요. 전망치들이 그 개선세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잠깐의 이 구간 눌려가는 이런 구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어제 사서 좀 물려 있다 그러면 뭐 주저할 필요 없이 단가를 낮추는 구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카카오가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온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앞으로의 세상, 카카오가 그려낼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의 이 증권사들의 얘기 또 분석으로 이걸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직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최소한 네이버 뭐 시총까지는 맞추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걸 더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어, 너무너무 지금 그 어떤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주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대략 한 16만 원 정도를 좀 보면 이제 지금 상장 모멘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16이면 얼마죠? 80만 원인가요? 80만 원이죠. 좀 많이 높게 부른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6만 원 정도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근데 이제 16을 넘어서 뭐 20, 뭐 그러니까 100만 원 옛날 그걸로 100만 원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언젠가 가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요. 한 몇 년 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한 16만 원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중장기 투자하자면 이제 한다면 그러면 뭐 전혀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지점이랄까 뭐 헛된 꿈이랄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 중장기로 그냥 모아가는 느낌으로 투자해 갈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그 정도면은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아니죠. 30이 아니라 10, 한 짧게는 한 14에서 길게는 한 16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고 한 15만 원 정도 됐을 때 비중을 좀 덜고 16 정도 됐을 때 비중을 좀 덜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어제 전고점 뚫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길어졌네요.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아유, 하루에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리는 게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좀 쉽지 않네요. 어쨌든 어제 사셨던 그 물려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힘내시고 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